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만 힘내게 되면은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알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 이제 정말 오고 있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올해 4월 20일 날 그 4년 주기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있었고요. 이 사이클은 반도체 수요 공급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연준과 중국의 유동성, 그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과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득권들이 돈을 쥐락펴락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시기 이제 우리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평균적으로 6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4분기, 이번 달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할 준비 또한 할 필요가 있고 그 크립토 버블 장세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경기 침체 이슈 또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슬슬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넘어줬어요. 그쵸? 역사적인 사건이 들어오면서 이제 슬슬 크립토 버블의 장세를 만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었어요. 그쵸? 그때 11월 말 정도만 하더라도 1,9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 1,933억 달러 이 돈이 이제 슬슬 비트코인 쪽으로 피앗 머니가 준비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먼저 쏘게 되면 그 이후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가겠고요. 그 밑에 미드캡, 로우캡, 스몰캡, 밈코인들까지 순환매 사이클이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더리움이 좀 주춤주춤거리고 XRP 또한 조금은 조정을 주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절대 쫄 필요가 없고요. 그들끼리 롱숏 물량을 털어내면서 이제 슬슬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네요. 비트코인을 칭하면서 금과 같은 투기 자산이다. 약간 좀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이 과연 투기 자산인가요?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 비트코인, 온라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2009년에 온라인 금 최초의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됐죠. 금융기관을 믿지 못한다라는 그 명분을 통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가 구현될 준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기사,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해야 된다. 새로운 금이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그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로서 활용되기에 가치를 이동하는 결제 수단으로의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 크기 하나당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수가 6개에서 7개밖에 못 옮기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 혹시라도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한번 옮겨 보셨나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 하지만 최초의 블록체인이자 온라인 금,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매김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꼭 한 개 정도는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그 연준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준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면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 뒷배를 봤을 때는 JP모건뿐만 아니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연준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EC의 게리 갠슬러가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월이 지금 현재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과연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투기 자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한 개 정도, 0.5개 정도, 여력이 안 된다면 0.1개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고요. 부의장 2명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마이클 바.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과거에 리플의 고문 출신이었다라는 거. 어떻게 미국 연준의 부의장까지 가서 지금 현재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그 마이클 바 같은 경우 과거 2019년 전까지는 IMF 총재였죠? 지금 현재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어떻게 만남을 가지면서 크리스 라센 리플의 회장은 과거 IMF의 핀테크 자문위원회 명단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이미 리플은 제2의 달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천천히 그들의 기득권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크립토 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팔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죠. 역사적인 일이라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래들. 그 기관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제 슬슬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완연한 불장 사이클을 온전한 슈퍼 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겠죠. 정말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점점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눈독을 들인다? 우리는 그때 슬슬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갈 준비 또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단독으로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우디 아람코 위에 2조 달러를 넘었으면서 구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저는 이번 불장 사이클 첫 번째 불장에서 내년 1분기 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뒷단 아마존까지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말한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 넘었으니까요. 그쵸? 조금 더 갈 수 있는 12만 달러, 12만 5천 달러 하나로 했을 때 약 1억 7천만 원 선까지는 1억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시즌 완전한 불장 사이클이 연출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좀 올라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도미넌스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0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알트 시즌이 기다려지고 있다. 우리가 도미넌스와 달러 인덱스 또한 병렬적으로 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완연한 알트 시즌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완연한 크립토 포모의 시기를 연출하겠죠. 우리는 그때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가격과 시기를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잡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0만 달러를 넘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알트코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정이 오는 듯한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쵸? 알트 시즌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끼리 롱숏 물량을 털어내면서 올리기 전에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선물족들 청산시키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알트 시즌 인덱스 또한 100포인트 만점에 85%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슬슬 이더리움 그와 함께 가는 이클과 폴리곤의 폭발 또한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장세는 기관, 그 고래들이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김치 프리미엄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역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눈을 뜨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식당에 가고 전철,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빗썸과 업비트를 키고 있다. 그때 김프는 대략 10을 넘어갈 것입니다. 플러스 10이 넘어간다? 구글 트렌드가 50 이상 올라온다? 이런 인간 지표를 또한 보면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생각 또한 천천히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업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리플 하나만 봤을 때 XRP의 거래량이 코스피의 총 거래량을 넘어섰던 거 아시나요?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물량이 리플을 못 넘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기관들은 지금 리플, XRP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 그 유대계 자본의 뿌리가 되는 붉은 방패라고 일컬어지죠. 로차일드 가문이 왜 과거부터 리플을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그 로차일드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통해 SBI에 투자했다. 그리고 SBI는 리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다.
XRP가 언급됐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조금 더 가치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뱅가드 포럼 기억하시죠? 이 뱅가드 지금 현재는 겉으로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 없는 척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 뱅가드에선 안 나왔죠? 그 뒷배를 봤을 때 그들이 유대계 자본으로서 XRP 쪽으로 돈을 이미 과거서부터 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SBI 그리고 R3 기업용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선택한 분산 원장 기술이죠. 이게 스위프트망에 연결이 되면서 BIS가 이미 리플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마크와 아마존의 마크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리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 AWS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례 없는 혁명,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웹 3.0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하나의 예시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행 계획을 짤 때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구글에서 찾아보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 사람은 저기 갔네. 이 사람은 이 카페를 갔네. 여기는 나무가 있어서 되게 좋아 보이네. 하나씩 일일이 웹서핑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내 나이에 맞게, 내 성별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여행 계획을 짜줘버리는 게 바로 웹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찾아주는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결제는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암호화폐, 코인으로 일어나겠죠. 아마존이 왜 리플과 손을 잡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린다 존스, 지금 리플을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그리고 리플은 초창기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도 유사한 정말 숨겨진 보물, 디지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이 투자 부분의 고수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네요.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 이 파트너 프로필을 봤을 때 리플이 명시되어 있었다라는 거. 과거에는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엑스래피드에서 ODL이죠. On Demand Liquidity, XRP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돈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다. 이 리플 네트워크가 왜 ISO 2002 메시징 표준 RMG 그룹이죠. 등록 관리 그룹 가장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정답지를 알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시간 기준으로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가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쵸? 그들끼리 또 시기에 저울질을 하면서 기관과 조율 중이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완전히 받으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리플의 RLUSD 이 최종 승인이 연기된 움직임 또한 개미 털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RLUSD 출시와 함께 리플 폭발하는 거 아니야? 롱에 배팅해야지. 실제로 제가 얼마 전 강연했을 때 타임님 그럼 12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5일쯤에 리플이 폭발할 수도 있겠네요. 전 그럼 지금 살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한번 털어내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들끼리 시기의 저울질을 하면서 아무나 돈 벌게는 못하게 하겠죠?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공부한 사람만이 엄청난 수익률을 리플을 통해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슬슬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면서 완연한 순환매 사이클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더리움 또한 폭발이 머지않았죠? 리플의 폭발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너무나 눌러왔기 때문에 7년 동안 에너지를 응축시켰고 4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법적 공방으로 리또속을 자아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온전한 순환매 사이클을 맞추기 전에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완연한 리플의 폭발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암호화폐 분석가 빅보이가 다음 XRP 가격은 4.5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3,0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시기의 저울질도 나오고요. 조정도 좀 주면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꾸준히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저는 하루에 30XRP씩 그냥 가격 안 보고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리플의 목표 수량은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리플이 정말 주인공이 되는 시기,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는 내년 2025년이라는 거. 다가오는 알트 시즌의 강력한 상승 도구 XRP가 될 것이고요. 2025년까지 리플을 통해 백만장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상승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그쵸? 증기기관의 혁명, 전구의 혁명으로서 1차,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과거에는 말을 타고 다녔다면 이제는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 또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우리한테 찾아오겠죠. 과거에는 이런 종이로 된 신문을 읽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를 구글이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뭐 궁금한 것만 있으면 구글에 검색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플랫폼 역시 유튜브 구글 거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시간이 지났을 때 구글에서의 결제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구글페이 역시 XRP 레저와 연동이 되어 있다. 과거에는 CD로서 음악을 들었다면 이제는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연출이 됐죠. 이제는 법정 화폐가 점점 없어지면서 새로운 온라인 금이 탄생했죠. 비트코인 뭔가 새롭게 제2의 달러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가치의 인터넷을 나타내는 것은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이는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리플을 평단 얼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년까지 2030년까지 몇 개의 XRP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게임입니다. 꼭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를 수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